이런 부분이 있겠죠. 윤 대통령이 최근에 홍준표 시장도 3일 전인가요? 비공개로 한 4시간 정도 만났었습니다. 아시는 대로 홍준표 시장은 최근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을 공격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. 당내에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 홍준표라는 게 제재가 안 되나? 제재가 안 되냐, 홍준표 시장이. 총리 하마평회로까지 올랐던 권영세 당선인, 권영세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. 먼저 대통령 만나뵙고 누구 추천했다를 갖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가 맞는지 싶네요. 다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는 잘 안 하세요. 필요할 때 솔직한 분이죠. 그분은 대구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지금 16세기, 17세기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. 조선 왕조실록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글쎄요. 저는 좀 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냥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다 그러면 좀 쉬는 게 더 맞지 않겠나. 조금은 얼마나요? 글쎄요. 한 6개월, 1년 정도겠죠. 정치에 대해서 계속 하겠다고 본인이 반쯤 선언하는 셈이니까 언젠가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일부는 좀 지금 선거 이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도 않고. 물론 일부 원로의 얘기, 홍준표는 좀 제재가 안 되나라는 표현. 권영세 의원은 대구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. 이 목소리는 정영진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? 일단은 홍준표 시장은 그 국회의원 5번하고 도지사 2번하고 지금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? 정치의 원로 중에도 원로인데 그런데 원로의 격에 맞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좀 상식에 부합한 저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런 측면이 있었구나. 그렇게 머리가 끄덕끄덕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폐세자 운운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. 조선시대 때 세자에서 폐해졌던 사람이 누구냐 딱 생각해보니까 사도세자거든요. 그러면은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영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도세자고 그다음에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김준혁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를 누구에 비유했습니까? 정조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? 김준혁 당선인까지는 가지 마시고요. 일단 사도세자까지만 하시죠. 일단 말씀하십시오.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막 꼬인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도대체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인가? 그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윤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. 윤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?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? 이 이야기를 누가 했었습니까? 민주당에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었고 여당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통령실부터 다 나서가지고 반박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왜 총선이 끝난 지금에 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. 제가 정혁진 변호사 발언하실 때마다 번번이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또 너무 뻗어나가다 보면 이게 누군가가 느꼈을 때 상당히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홍준표 시장도 오늘 또 하나 글을 썼어요. 이미지 가꾸고 현실 눈 감는 비겁한 정치 하지 않았고 30년 아수라판에서 살았다. 오늘은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폐세대 때문에 글쎄요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집중 공격하고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거 아니냐. 이런저런 평가에 대해서 박성미 소관 생각은 어떠십니까?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이심전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만찬도 따로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 과정에서 아마 감사함을 좀 표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공격의 수위가 상당해요. 그렇죠.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지금 이 정도의 참패를 한 데 있어서는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잘못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.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는 모양새예요. 지금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
전 비대위원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. 다시 정치를 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당대표를 넘어서서 대권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홍준표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. 예.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은 지금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유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내가 바로 보수의 적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려는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 요즘 꽤 거의 뉴스의 주인공처럼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내서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오늘 아침에 사실 좀 용산 대통령실이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지난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11%포인트나 빠졌는데 이게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. 그렇습니다. 2022년 8월로 기억합니다. 그때가 한 24% 정도 있었는데 갤럽 기준으로 23%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고요. 윤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제가 알기로 50 몇 퍼센트 갔는데 거의 30%포인트가 빠진 걸로 저는 보입니다. 이거는 사실은 국정 동력을 거의 어떤 잃어가는 그런 수치이거든요. 그만큼 지금 위기 경보등이 켜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이거는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이 차기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박영선 그다음 비서실장 양정철 이 두 분의 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위원장을 뭐 연락이나 만난 것이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어떤 만찬을 했다. 이것이 지지층들에게 굉장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어요. 왜냐하면 대통령이 선거 끝난 다음에 좀 여권을 다투거리고 어떤 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뭐 이 양정철 전 이 민주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친문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 분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서장 온다는 거에 대해서 지지층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는 사실상 중도층뿐만 아니라 이 보수층마저도 사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비판적이다라는 그런 위험 수치였기 때문에 10%포인트 넘게 빠진 건 지지층도 이탈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대화를 뭐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나온 것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취임 후 역대 최저치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온 윤석열 대통령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. 영수회담까지 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